칠판을 보면 미정계수 결정 이렇게 적혀 있거든. 이게 뭐에 관련된 것이냐 하면 정서 피세요. 23페이지. 섹션 3 해서 미정계수 결정이라고 나오죠. 그 박스를 확인하세요. 결론은 단순해요. 전체가 수렴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간다. 거꾸로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간다. 인데 알파가 0이 아니다. 알파란 전체 분수꼴의 극한이 0이 아닐 때라는 단서가 2번에만 달려있죠. 일단 이걸 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놈은 네모 2번인데 네모 2번이 뭐냐 하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파생 개념 두 가지를 하고 있고, 첫 번째가 로피탈 정리였고 두 번째가 미정계수 결정이에요. 이 로피탈 정리는 교육과정이 아니다. 그런데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수투에 하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 알아두자. 뭐 그런 내용이었고, 그에 반해서 미정계수 결정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교과서에 나오는데 지금 정석 여기에 있는 거는 1번, 2번이 있잖아. 교과서에서는 1번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방금 푼 건 요것에 대한 예제가 유형 3개인데 그 중에서 14번의 대표 문제를 풀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이따가 생각하고, 어쨌든 이 뿌리는 뭐냐 하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인데 이게 수렴할 때이다 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거든. 리미트 여기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x가 a로 갈 때, 자 지금 선생이 하려는 거는 내신 유형이긴 하지만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다라는 거거든. gx 분의 fx가 알파다. 알파란 상수이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미트 x가, 자, 쉼표는 방정식 또는 부등식의 근을 나타낼 경우를 빼고는 and를 의미한다. a로 갈 때 fx가 0으로 간다. 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0으로 간다. 이런 거고, 쉽게 표현을 하면 직관적으로 이 전체가 수렴을 할 때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간다. 아니 거꾸로지. 지금 1번은 거꾸로죠. 1번은 gx가 0으로 가면 fx도 0으로 간다. 1번이 교과서에 나오는 거고 2번은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는데 1번으로부터 파생되는 개념이긴 해. 전체가 수렴을 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간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게 참이란 말이야. 이 내용도 내신으로서는 중요하지만 수학적으로, 수능적으로 더 중요하다면 왜 그러냐? 증명해 보세요. 이거거든. 머릿속으로 증명을 생각해 보세요. 알겠다. 손 들어 보세요. 힌트는 무척 단순하다예요. 생각하세요.
자,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무척 단순하다 하잖아. 뭐냐면 개념을 적겠어요. 극한의 기본 성질이죠.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여 with라고 적겠어요. 이거 영은 뭐냐 하면 그거지. 뭐 쉽게 말해서 알파 곱하기 0이다. 그래서 이 형태와 이 형태가 주어졌을 때 이 형태는 두 개를 곱한 것이다. 곱셈에 대해서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걸 의미한다. 이건 결론만 이렇게 우변만 적은 거예요. 좌변을 적으면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 두 개를 곱하면. 그러면 이게 왜 생각이 안 되느냐? 여기서 이제 이걸 좀 얘기하고 싶어. 결론을 알겠다. 이거는 내가 의도하는 게 아니야. 사실 정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보통 무시해서 그 박스의 위에는 밑에는 바로 예제고 위에는 증명이 아니고 유도하는 것도 없이 그냥 예제 하나 드러냈어요. 교과서에서는 증명을 하거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석은 이런 걸 무시하는데 선생님은 지금 이거 노란색 중요한 걸로 표시를 했죠. 알아둬야겠어요. 알아둬야겠어요. 그러면 왜 알아둬야 되느냐? 극한하면은 우리가 배우는 게 두 가지잖아. 정의와 계산.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네가 어느 쪽 방향으로 생각할 것인가. 이거 나아가서 계산의 도구가 뭐죠? 극한의 기본 성질인데 극한의 기본 성질에 대한 관점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단순하다고 힌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반응을 하지 않는 수준이다. 극한에 대한 계산의 어떤 원리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못하는 수준이다. 이걸 좀 반성을 해야겠어요. 알겠죠? 뭔 말하는지 알겠니? 예를 들면 도형 문제다. 그러면 보조선을 이용해서 평행 또는 수직이 등장하도록 보조선을 그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관점 자체가 없다라는 말이야. 극한에 대해서. 그걸 반성하시고 교과서는 이걸 이용해서 한 거고 이거 밑에 거는 쉬운 거 어렵게 생각하기야. 쉬운 문제 어렵게 풀기. 근데 이유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미적분 특강할 때 언급한 게 있는데 여기서 좀 설명하겠어요. 자, 치환이라는 개념이고 선생 수업에서는 치환을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는 표현법이 있는데 그게 대수학의 양대산맥이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거든. 뭔 말이냐면 기하에서 양대산맥은 평행과 수직이야. 라고 얘기하면 납득이 가죠. 평행과 수직. 그러면 대수에서는 거기에 대응해서 큰탐 수업에서 얘기하는 건 대칭식과 치환. 그 중에서 치환이 더 중요하겠어요. 대칭식과 치환. 치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제 수학화 함수론에서 다른 이름으로 제시한 게 합성함수,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다시 말하면 치환, 합성함수, 도형의 이동은 수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 앞 시간이 고3 수업이었는데 며칠 안 남았죠, 수능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수업한 게 그 수업한 문제의 핵심이 합성함수였어요. 결국 치환이라는 얘기지. 그럼 치환은 중요한데 3이라고 적은 이유는 치환은 세 종류가 있다. 치환 세 종류 간단하게 적으면 중요한데 첫 번째가 공통 부분. 중요하니까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닥치환. 이런 상황들은 치환하라는 뜻이다. 세 번째, 전체화 부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1학년 때 기본이죠. 공통 부분은 1학년이 아니고 중학교 때도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공통 부분이 보면 치환을 한다라는 거고 닥치환은 fx가 아니고 x 대신에 식이 주어져 있다. 즉 f 2x-1 같은 식이 주어져 있으면 fx꼴로 바꾼다. 바꾸는 방법은 2x-1을 t로 치환한다. 가 되겠어요. t로 치환한다의 다른 이름이 합성함수로 본다. 즉 2x-1을 gx라고 놓는다 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거다.
그러면 전체대 부분은 뭐냐 하면 통상적인 놈은 부분들의 조합으로서 전체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연산이거든. 근데 거꾸로 전체가 주어지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이걸 지금 치환, 출제 의도가 치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졸지 마시고.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지금 fx는 이 놈의 이게 뭐야? 전체죠. 이게 뭐야? 부분이다. 전체에 대한 값을 제시하고 그 중에 요놈은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묻는 경우 수학에서는 치환을 사용한다 라고 알아두시고, 참고로 지금 이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는 이걸 합성함수와 관련된 치환, 이걸 역함수와 관련된 치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 그 관점으로 본다라면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gx분의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 있어. 그런데 복잡한 데서는 이게 더 위력을 발휘한다. fx를 hx라 하자. 치환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fx는 뭐가 되죠? hx 곱하기 gx가 되겠어요. 여기서 일로 가는 거 등식의 성질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나눌 때 0이 아닌 놈으로 나눈다 라는 주의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 갔나? 따라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란 뭐랑 같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괄호를 칠 필요 없지만 치면 hx 곱하기 gx가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 되느냐 하면 이게 전체가 되고, 순식간에 개념이 이게 전체가 되고, 수학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하라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뭐야? 각각이 부분인 그런 상황이 돼서 통상적인 계산 방향이 부분에서 전체 이렇게 바뀌게 된다 라는 얘기지. 그리고 지금 보면 각 항이 수렴하죠. 즉 hx는 a로 수렴한다라고 돼 있고, 알파로 수렴하고, gx는 0으로 수렴하니까 이게 뭐냐면 알파 곱하기 0이 된다 라는 거고,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랑 같은 말이네. 좋은 건데 문제는 제일 처음에 이걸 생각해 보라고 했을 때 이 답변을 못했고, 아무도 두 번째 간단하다고 얘기했을 때 한 3명인가 4명 손들었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 전원 명수에 비해서는 적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겠니? 이런 게 바로 안 된다면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라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건 미정계수 결정의 증명을 한 게 아니고, 수학에서 중요한 치환이라는 개념을 3번, 치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총 3개, 1, 2번은 1학년이라고 치고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추가되는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이해 간 사람만 손 드세요. 내리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테스트하는 게 이건데, 또 여기서 보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걸 보겠어요. 저 예제에 대해서 100번. 다항식이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베이스가 뭐냐 하면, 다항식은 원은 중심 플러스 반지름, 직선은 기울기 플러스 한 점이라고 표현한다면 다항식은 뭐가 되죠? 차수 플러스 개수.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f-1의 값을 구하시오. 같은 말이 뭐죠? fx를 구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어요. fx가 뭐죠? 다항식. 다항식을 구하세요는 말은